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색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세계사 이해 백문백답. 첫 번째 질문이 되는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일본의 그 과학자 교육자협의회에서 낸 책, 그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보냈고, 같은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가는 제목하고 오늘 시편 53편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내용이 세계사 산책이라는 백문백답 일본 교육자협의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두 번째 시간에 너무 적합한 일본의 환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환경. 오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농경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하는 제목을 두고 동남아시아가 근대 농업의 어떤 좀 기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을 그 책에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의 농경문화의 발전이 더불어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걸 배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농경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제목이 그렇는데 질문이란 말이에요. 서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서남아시아가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서아시아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 그 지역인가?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바벨론이 아니면은 터키 지역. 이것도 우리 서아시아잖아요. 그러면 또 터키 지역보다 조금 더 땡기면 이스라엘. 이리 되는 거예요. 즉, 그 바벨탑 사건, 그 근처로 해서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다. 여기를 두고 특히 저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일반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그 발상지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할 때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든지 홍수 이야기를 할 때에 연결하면 노아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 지금도 얼음 빙벽에 보이기도 한다.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 노아 방주가 지금 얼음 속에 갇혀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라랏산 근처를 인류의 어떤 시발점으로, 세계사의 시발점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먹고 사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농경발상지 처음으로 보려고 하면은 서남아시아인가, 서아시아인가 하는 질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인하려고. 일본 책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교육자협의회라. 교육자협의회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내놓으라는 교육자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출판사에서 이 사람 초청하고 저 사람 초청하고 나름대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이름 없고 아무렇지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불러주는 않았을 끼거든. 그런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이런 어떤 원고를 부탁했을 적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사 문답의 제일 첫 문답을, 제일 첫 번째 내는 질문을,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어찌 보면은 이 책에 성격에 준한단 말이야.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죠. 성격을. 우리가 보면 보통 머릿말이라든지 초두의 어떤 글 흐름을 잡아나가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 책 초두에 있는 내용은요, 그 책의 전체 성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교육자협의회 단체에서 하나의 주제가 던져져서 이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한번 제일 첫 번째 첫머리에 내놓자 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 전체가 가지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중심 사상, 그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서아시아인가 하는 말은 서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계속 내오는 흐름은 농경 문화가 다원론이다, 단원론이다 하면서 뚝뚝뚝 이야기하는 것이 서아시아 쪽은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도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쪽을 추측을 했고, 자기들이 제일 많이, 현재적으로 제일 많이 일본 사람들이 쌀을 의존하고 있는 그 지역을 부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근제농업, 이런 부분을 책에는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이 책을 자료를 삼을 적에는, 이 책에 있는 주제를 자료를 삼을 적에는 교회 목사가 바벨론부터 출발했다, 안 그러면 아시아부터 출발했다, 아라라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근처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어련히 알아서 그랬겠느냐, 어련히 그래 하겠니, 요리내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첫 출발이 서아시아인가 하고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아예 싹 삭제해버리고 내용 제목만 서아시아인가 해놔놓고 남은 전부 다 일본이 밥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제일 공급을 많이 하고 의존을 제일 많이 하고 일본 백성들하고 먹는 문제를 두고 일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걱정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할 때 이 쌀이, 이 먹는 것이 동남아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지금 현재 수입을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로 일본 쪽으로 안 가니까. 아마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일본의 쌀을 수출할 정도로 우리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초기에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일본에는 쌀 수출 않는다는 이런 정책까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일본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요,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쌀에 전체를 의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남아시아가 근대 농업의 발상지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서두에 쭉 적어놨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 성경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접근하면은 발상지하고 이런 내용이요, 상당히 여러 가지 근거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묵살하는 거예요. 묵살하고 바벨론 근처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 서쪽에, 아시아의 서쪽에 있었던 이 문화 자체를 성경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시편 53편에 있는 대로 마음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일본의 교육자 협의회의 전체적인 어떤 어중이라 볼 때
이런 사람들의 교육을 받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고, 외롭다 그래갖고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인정 동정 베풀어져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로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참 뭐 다듬어지다 그럴까요? 사람에 의해서 통치, 이 내용이요 얼마나 발달한지 모르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국가 조직 때문에 그 역사가 흘러오면서 일본의 통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그 시기에 때가 맞을 때고 안 맞을 때고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섬이라고 하는 고립된 곳에서 거기서 속에서 나는 도무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육지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섬을 떠나려면 그 섬을 떠나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 타고 나간다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정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고의 세월이 일본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흘러서 그게요 우리 같으면 어떤 밖으로 분출해갖고 스트레스 분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자라난 이 일본의 그 국민성이 하나의 그게 유전자 형성이 돼가지고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를 아예 자기가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그런 분출 솟아오르는 자체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일본 사람은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이 살아온 역사 가운데 형성되었던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형질 자체가 그런 식으로 달라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5세기 이후로 들어가면은 스페인의 영향에 의해서 철저하게 스페인의 영향을 보는데 스페인의 영향에서 일본이 무기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약 한 500년 지나면서 그런 거예요. 15세기부터 시작해서 500년 지나면서 일본이 전 세계 가운데 무기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다른데 뭐 우리 한국이나 중국 자체가 그런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약해야 될 적에 일본은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일본이 2차 대전까지는 굉장히 급성장하던 일본이 2차 대전 끝나면서 일본이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주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그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봐서 먹는 문제로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하는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첫 시간은 지났지만은 놓아서는 안 되는, 즉 일본 사람이 아니라면은 세계사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사실은 인류 문제예요. 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먹는 것을 먹는데 이 먹는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되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곡물이라고 하는 이 곡물,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밀가루라고 하는 이 어떤 곡물을 먹는 것에서 온 인류가 공통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요, 사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관심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런 데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먹는 문제는 뭐 항상 먹는 게 늘 이렇게 조달이 되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사 산책이라든지 이런데 첫 번째 질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먹는 문제가 오래된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먹는 문제 조금 걸려버리면 온 국민들이 도대체 먹을 거 없으면 뭐 쩔쩔매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데서 양식을 수입해야 되는 이런 일본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농경발상기부터 먼저 끄집어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질문이 나타내지 않은 역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먹는 문제,
사람들이 먹는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을 때는 쌀이 먹는 거 우리만 쌀만 먹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어가는 걸 이래 하나둘 이제 정보가 세월이 지나면서 정보가 노출되는데 아니 서양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곡류를 먹고 저 바다 건너 있는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빵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 곡류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물이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동양 서양이 이제 갈라지고 갈라지는 것도 없이 막 뒤섞여 살아가는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해외에 있는 물건을 개인에서 가정에서 옛날에는 시장을 통해서 안 그러면 누가 외국에 수입한 사람을 의존해서 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집안에서 자기가 외국 시장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바로 구매하는 이런 소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전체의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정상들을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먹는 것이 같다. 입는 옷도 비슷하다. 그 사람들이 입는 게나 그 사람들이 입는 거 내가 수입해갖고 다시 써버리니까 그 사람이나 내가나 달라진 거고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인간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이제는 떨어져 있고 사는 지역은 떨어져 있더라도 이제는 멀리 있는 딱은 어느 분이지 결국은 우리 이웃인 거예요. 내가 당장 쉽게 갈 수 못하는 지역에 있지만은 아파트 안에 있어도 이웃이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이웃이 있듯이 멀리 있지만은 가까워지는 이웃 이런 개념들이 인간사의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먹는 문제로 갈 때 이 먹는 문제로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온 인류를 바라보니까 결국 인간은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먹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아무리 멀리 떨어지는 그 사람이라도 내가 그거 갔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 먹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내한테 오면은 내가 먹던 거 그 사람 주면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먹는 것 자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입는 게 공통이고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는 거고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나로 나온다. 하나로 나온다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들은 우리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거죠. 한 인간이 사는 거나 온 인류가 사는 거나 결국에는 먹어야 되고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종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먹는 거와 관계없이 쇠를 다루고 참 운전만 하고 전혀 먹는 거와 관계없는데 결국에는 남이 알든지 모르는 간에 하루에 얼마 일정한 양을 먹어야 되잖아. 이 먹는 음식은 먹어야 되는 인간이 다른 이름 갖고 만들지만은 먹는 음식은 인간이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공은 하지. 다르게 변형되어서 기존에 먹을 것을 구미에 맞도록 또 취향에 맞도록 가공은 하지만은 먹는 음식은 인간이 먹는 음식은 모든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무도 만들지를 못해요. 여기 우리 인간이 내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먹는 것과 나와 관계에서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내만 관계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것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관계없이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우리가 농경 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나온 일본의
교육자 협의회의 의도 자체를 우리가 전곡을 찌르면서 저들은 이런 질문했지만은 우리는 그 질문에 진상을 파악을 하고 본질적인 세계사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세계사 백문백답을 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제일 중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문제 내가 한번 붙잡고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문제가요. 우리가 산더미같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교육자 협의회가 지은 농경발상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음식하고 연결하니까 음식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있는데 그 70억 인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루에 먹어내는 양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인간들이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먹고 잠시 먹고 하루 지나면 또 먹고 또 하루 지나면 먹고 1년, 2년, 3년, 수십 년을 인간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먹는 이 음식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하고 관계해서 음식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배가 쪼륵쪼륵 해봐야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음식을 찾으러 막 다니면서도 그 몸에 필요한 음식 자체가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불구하고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찾으려고 애는 쓰는데 그 음식을 근본적으로 있게 한 어떤 관계 요 내용을 인간들이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은 세계사 산책은 그걸 근본적인 부분 자체를 완전히 멀리하려고 시각을 농경발상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 보면 가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정스러운. 그래서 아까 53편 10편 53편에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책의 제목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먹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존재가 되어진다. 그걸 먹는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식만 먹고 내 배만 채워버리면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인간인가? 이것이 바른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음식 문제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요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정당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고 관계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자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리 안 해도 살았는데 뭐 대단하다고 그리 해야 되느냐? 이것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질문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일본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먹는 음식을 수없이 먹어가면서 일본에 있는 그 1억 이상 되는 인구가 수없이 먹는 음식 속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는 항상 조바심이고 조금 시대가 좀 달라지면은 그 마음이 일어난 불안감, 그 불안감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불안감 자체를 내색하지 않으면서 개인은 속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그 중심에 개인이 중심에 국민들 전체가 가진 공통적인 내용이 어떤 불안함 속에서 불안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불안함 데서 어찌할꼬 하고 이래저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더라도 그 불안한 자체를 자기 속에서 감추가지고 녹이면서 겉으로는
전혀 그 불안한 상황 자체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듯이 하는 그 속에는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 문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디선가 이야기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고 앞으로 예측하고 이래 되겠지만은, 예측해서 나가지만, 앞으로 이 내용 자체가 이 이제 기록물이 남아있으니까, 일본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발전하라는 분명히 지금 제가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로는 지금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괜히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100년도 안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다 일제시대 지나서 8.15 강복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전체 상황 자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린 지금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50년만 지나든지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엄청난 추락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지금까지는 그 일본의 힘 가지고 문명사회에 가는 그 유지된 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지만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겠다, 어떤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 국민들이 개인이 가지는 그 어떤 뭔가 절대적인 권능에,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존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차고 나가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국가 조직에서 누가 맡아서 나가면은 그 사람이 지시하는 방향을 이래 갔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총리 봐봐요. 일본의 그 무슨 총리인지, 총리, 이랬다가 행동 안 되니까 또 슬그머니 바꿔버리고, 또 저랬다가 안 되니까 국제 어떤 여론이 없으니까 이래 갔다가 또 안 되니까 슬그머니 바꿔는 거예요.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이 모습이 얼마 안 가서 일본의 어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력 자체가요, 소진될 때가 오면은 일본은 급격하게 추락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현상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일으키기 바로 전에 그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들을 무시하듯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존재에서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관계를 자기하고 존재에 대한 문제를 어떤 가장 기본적인데 이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책을 서두로 해서 나와서 참 제목을 이런 제목을 먼저 했으면 참 이 책이 아니면 주제 자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좀 더 폭넓은 세계사 쪽으로 가겠지만 어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이 책의 방향을 통해서 인류의 근본적인 어떤 발상지라든지 또 인류가 나아가야 될 어떤 걸음에 대한 이 내용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적으로 세계사를 다룬다 할 때에 세계사를 다룬다 할 때 놓치서 안 되는 것은 세계사를 다룬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방향을 예측하지 않고 그거 주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세계사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앞으로 일본이 어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어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다루는 것이 세계사인데 그 초두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도록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억지로라도 세계사 방향 그러면 세계사 방향을 가지고 나오면은 현재 나의 모습을 앞으로 나갈 어떤 인류의 방향을 보면서 현재 내 모습을 이렇게 고려할 때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당연히 기결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돼요. 왜 창조론이냐? 왜 진화론이냐? 도대체 오늘 우리가 그런 론, 여기에 우리가 연연해가 되겠느냐? 이런 걸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래서 대응을 해야 돼요. 옛날에 있는 그 자료, 그것 자체를 가서 내가 끌려다니면서 미래를 갈 수 없는 기거든. 그게 옛날에 있는 자료가 나를 받쳐주면서 앞으로 나가야 그 방향 자체가 바르게 나가는지 하지, 옛날에 있는 자료가 뒤로 뒤통수를 잡아 당기는데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죠. 갈 이유가 없지. 그러므로 세계사 산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개인이, 전 인류가 어떻게 나갈 거냐,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방향을 잡고 나가기 위한 그것 자체를 지금 하나의 전도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 보면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책에서 나오는 주제가 이러한 것을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좀 억지적인 내용이라도 지금 그쪽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